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현 선생님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원 뒤에 문제를 아직 다 안 풀었기 때문에 66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마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7번입니다. 중단원 7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원이 나와 있어요. 원. 자, 원. 읽을 수 있죠? 중심은 1,0, 반지름은 2. 4가 아니라 2. 그치? 자, 그것과 직선 y는 3x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만나는 두 점 A, B에 대하여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과 직선, 몰라, 대충. 이렇게 있다 쳐. 그래서 y는 3x. 자, 이 직선이 만난대. 만나는 두 점. 만나고 있죠? 두 점.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인 것 같고, 자, 이 점을 이제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자. 이거지. 자, 이 AB에 대하여 그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한번 그려볼게요. AB의 수직 이등분선. 2등분선이니까 반쪽에서 2등분 내고, 2등분 내고, 근데 수직으로 2등분 돼야 되는 거니까, 이야, 이거죠? 수직. 그죠? 요 파란색 선이 수직 2등분 선이야. 이 수직 2등분 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이제 그럼 지금부터 요 수직 2등분 선, 즉 파란 색깔 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주어진 직선이 y는 3x였잖아. 그 3x랑 수직인 거니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3인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 선의 기울기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왜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역수 뒤집은 다음에 부호 반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나왔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기울기를 알아. 그럼 또 뭘 알면 끝나? 그치? 지나는 한 점 알면 끝나겠지. 그래서 저 파란색 선이 어떤 점을 지나느냐를 알면 끝나게 되는데, 자, 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죠? 중심이죠. 자, 원에서는 두 가지를 알면 돼요. 중심하고 반지름. 자, 그런데 이 지금 파란 색깔 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선은 하필이면 어떤 점을 지나갈 거냐면 여기 이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데요? 읽으시면 되죠? 1,0이죠. 반드시 이 파란색 선은 1,0을 지나게 될 거예요. 왜요? 이 중심하고 내가 만들어낸 점 AB를 이어봅시다. 이어보면 요 빨간색 선의 길이와 요 빨간색 선의 길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반지름이니까요. 그치?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되죠. 즉,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한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요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 지나는 한 점이 1,0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저 파란 색깔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x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해서 얘가 바로 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원의 방정식과 직선이 나왔어. 이 두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했어. 그럼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교점이라고 부르지.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A, B가 되는구나. 그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되는구나. 그럼 두 식을 연립해주면 A 좌표와 B의 좌표를 각각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파란 색깔 선은 그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을 지나게 될 거고, A 좌표와 B 좌표를 구했다면 이 A 좌표와 B 좌표의 중점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점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기울기와 중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풀이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은 연립을 해야 된다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원의 방정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연립하는 게 사실은 지금 보여드린 요 풀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을 해서 푸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이 원의 성질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풀이가 깔끔하고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 문제를 풀 때는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즉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서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다양한 성질들,
뭐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삼각형의 다양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많이 연습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중심이 점 3,2이고 직선 3x-y 플러스 3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는 거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두 가지 중요한데 하나는 중심, 또 하나는 반지름. 지금 내가 모르는 건 뭐예요? 반지름 모르죠. 그러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인 거냐면 얘가 3,2 이런 상황이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몰라 대충 뭐 이렇게 있다 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퀄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한다 라고 했어요. 접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접점이 딱 이렇게 있을 거고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즉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뭐예요? 그 반지름의 길이는 이 중심과 주어진 직선 사이에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냐면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접하니까 직각일 거고 결국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점 3,2와 그렇죠? 점 3,2와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루트 a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 3을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y자리에 2를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 3은 9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게 되어서 얘를 계산하시면 루트 10분의 그쵸? 9, 10이죠? 루트 10분의 이거 계산하면 10하고 나오게 되어서 이거 유리화 해주면 결과는 루트 1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루트 10의 제곱 즉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12번 문제인데, 중단원 12번. 제 생각에서는 이제 요 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12번입니다. 1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볼까요? 12번을 보시면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y는 2x-1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y는 2x 플러스 9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자, 모두라는 말에서 일단은 답이 한 개가 아니구나. 한 개 이상이 더 있겠구나. 더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직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직선을 딱 보자마자 아! 하고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특징이 뭐죠? 그렇죠. 이 두 직선에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동일해요. 기울기가 같다. 즉, 이 두 직선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므로 뭐하다? 평행한 두 직선이구나. 주어진 두 직선이 하필이면 평행하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평행한 두 직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두 직선 사이에 원 하나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좀 어려운데 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야, 잘 그려야 되는데 야, 원이죠. 원이 이렇게 있고 자, 기울기가 2니까 이야 이렇게 그 다음 기울기가 또 2짜리 이야 이렇게 그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이렇게 원이 끼어 있는 거야. 원이 접해 있는 거니까 딱 끼어 있는 거고 그 원이 하필이면 원점을 지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생각컨대 위에 있는 직선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두 개 중에 당연히 위에 있는 직선은 y는 2x 플러스 9죠. 2x 플러스 9가 위에 있는 직선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y절편 값이 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선은 뭘까요? y는 2x-1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y절편 값이 마이너스 1로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 그 다음 둘 다 접한다고 했으므로 중심을 찍어보고요. 찍어보고 둘 다 접하니까 요렇게 접하고 그쵸? 요렇게 접해서 그쵸? 요렇게 되게 돼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요. 그쵸? 이런 상황을 얻을 수 있고 사실상 얘는 하나의 직선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요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2짜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반지름 두 개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럼 일단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저 원의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알아야 돼. 하나는 요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지. 즉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 요 반지름, 요 길이가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반지름이라는 거는 지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띵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름의 길이를 구하자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지 말고 지름 구해서 반띵하자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요 직선과 요 직선상의 거리를 구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앞에서 거리 구하는 거 연습했었는데 기억나? 기억나야 돼. 앞장에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구하는 거 연습했잖아. 자, 다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야 돼. 거리 공식 있지? 있지? 알지? 모르면 안 돼. 지금 모르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란다. 앞으로 돌아가야 된단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고, 또 뭐가 있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고, 또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데, 이 평행한 두 직선상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뭐를 이용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했지. 평행한 두 직선을 직접 구하지 못하고 요 평행한 직선 위의 어떻게 했었어? 한 점 잡아서 그 점에서의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잖아. 그지? 했어. 그치? 자,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아오면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직선상 위에 점을 잡아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상에 아무 점이나 하나 가져오면 되는데, 아무 점 상관없어. 아무 점이나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어진 점을 좀 이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자, 얘가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절편 값을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쯤에 y축이 있겠지? 그치? 대충 그렸어요. 지금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y축, x축 안 그릴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y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요 y절편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요때 y절편이 뭐가 되는 거냐면 9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어떤 점을 가져올 거냐면 요 y절편에 해당하는 요 점을 가져올 거야. 요 점과, 연장 좀 할까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에, 요 위직선 사이의 거리.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결국 요 원의 지름이 될 거야. 괜찮? 그래서 원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뭘 가져올 거냐면 점, 0,-1이죠? 0,-1과 그 다음 직선. 어떤 직선? 요 위의 직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고쳐주면 2x-y 플러스 9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라고. 왜? 그게 지름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해주면 거리는 구할게요. 공식입니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되죠? 0 플러스 1 플러스 9 하고 되게 돼서 얘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10이 아니라 루트 5분의 10이죠. 루트 5분의 10 하고 되게 돼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2루트 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지름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5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지름, R이라고 쓰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무엇만 구하면 끝나요? 그렇죠. 중심이요. 이 중심만 구하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심을 구해볼 텐데, 자, 중심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세팅을 좀 합시다. 중심을요, A, B라고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A, B라고 세팅을 해주면,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x-a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 왜냐면 중심이 a, b니까요. 그 다음 반지름인데, 반지름 아까 구해놨죠? 얼마라고? 루트 5라고. 그럼 루트 5의 제곱인 거니까 5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원이 뭐를 지난디야? 원점을 지난대. 이 원이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즉 0,0을 지난대. 0,0을 지나는 거니까 지나는 점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0을 x자리에, y좌표인 0을 y자리에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니까 풀어주면 a제곱이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니까 b의 제곱은 5입니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식 하나로만 a, b 값을 구할 수는 없죠. 왜냐면 문자는 a, b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부터 또 다른 식을 한번 구해볼 텐데, 자, 요 아이디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점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점이 아니라 중심. 이게 즉 a, b예요. 중심인 거니까 a, b인데 이 중심을 지나면서 주어진 두 직선에 평행한 그런 직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야, 됐죠? 자, 평행하면서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요 직선에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 주어진 두 직선과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2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저 직선은 어디를 지나냐, 어떤 점을 지나냐면 중심을 지남과 동시에 요 점, 그쵸? 요런 y절편을 갖게 돼요. 요런 y절편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요, 요 y절편 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닮음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한번 찍어볼까요? 보이셈?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삼각형 두 개 보이시죠? 그쵸? 다시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에요. 닮음이죠. 그죠? 닮음이죠. 다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죠. 왜냐면 요 선과 요 선 두 개가 서로 뭐하니까? 평행하니까. 그죠? 어떻게 닮음인 거냐면,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서로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왜? 얼마로? 루트 5 반지름인 거니까 똑같아.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2 닮음이죠. 1대 2. 그럼 마찬가지로 1대 2 닮음이죠. 1대 2 닮음. 즉 1대 2 닮음인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치? 다시요. 자, 요게 다 1대 2 닮음인 거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즉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 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1과 9의 중점이 되겠죠. 그쵸? 다시 요 순간 얘는 마이너스 1과 9의 중점이 되게 돼요. 즉 중점인 거니까 두 개 더해서 8이죠. 반띵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이 순간의 y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순간의 y절편이 4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빨간 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 빨간 선의 방정식을 여기다 세울게요. y는 기울기니까 2니까 2x, y절편이 4니까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 직선을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냐면 이 빨간 직선을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냐면 원의 중점이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요 직선을 누가 지나는 거냐? 원의 중점, 원의 중심이 누군데? a, b. 원의 중심 a, b가 지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지나는 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b는 2a 플러스 4입니다 라는 또 하나의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식 두 개, 문자 두 개고, 이거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인 거니까 대입하면 되죠. 요 b자리에다가 2a 플러스 4라는 거를 b자리에 꽝 하고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자리에 2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5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거 계산해주면 5a 제곱 플러스 16a, 4, 16에다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1은 0 하고 나오게 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5a, a,
그 다음에 플러스 11 플러스 1을 하고 되게 돼서 a 값이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1을 하고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A값 두 개 나왔기 때문에 B값도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A값과 B값을 차례대로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싶은 건 중심의 좌표인 거니까 이 중심의 좌표를 써보면 중심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A가 마이너스 5분의 11일 때, B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1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2 나온대요. 해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게 되고, 자, 또 하나의 중심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꽝 하고 대입하게 되면 B값은 2 나오겠죠. 그래서 B는 2입니다가 되어서 중심의 좌표까지 구했으니 나머지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해볼까요? X 플러스 5분의 1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분의 2의 전체 제곱인 거고 얘는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루트 5였으니까 5입니다. 라는 게 하나의 방정식. 자, 또 하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은 5입니다. 라는 게 또 하나의 방정식이 되게 돼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림을 이용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그림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원이 원점을 지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y축은 여기에 그려지면 안 되고 여기 만나게, 원과 만나게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까봐 y축을 편의상 좀 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그린 그림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려웠죠? 12번 문제 풀어봤고,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미리 찍고 있거든. 비가 오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비 오는 여름날 에어컨 틀고 혼자 있는 교실 조용하고 좋아. 자, 원 볼게요. 원. 자, 원 위에, 자, 이게 원이죠. 원인데 무슨 형? 일반형. 이 원을 뭘로 바꿔야 된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바꿔볼게. 완전제곱 x제곱 플러스 2x 필요하고, 자,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절반의 제곱 9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6 있었잖아. 마이너스 6 이사 올게요. 이사 오면 여기 6 되고요. 지금 내 맘대로 얼마를 더한 거냐면 여기 1 더하고 그 다음에 9 더했으니까 내 맘대로 10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동일하게 10을 더해줘야 양변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지.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넌 여기 있을 때가 아니란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야 돼. 알겠지? 알죠? 네. 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 제곱은 자, 이게 16인 거니까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반지름이 4고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점과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거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원 있어요, 원 이렇게 있고요. 자, 직선, 주어진 직선, 뭐 몰라, 대충 이쯤에 있다 쳐. 이쯤에 있어. 이쯤에 딱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쓸까? 4x 플러스 3y 플러스 32콜 0입니다. 라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 직선이 주어진 거고, 원이 이렇게 딱 있을 거고, 이 원의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인 거냐면 마이너스 1,3인 거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럼 원 위의 점 되게 많지. 그치? 이 원 위의 점은 되게 많아. 보이니? 보이지. 그럼 그 원 위의 점 엄청 많은데 그 원 위의 점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봐. 원 위의 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원 위의 점 어떤 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원 위에 점이 됐다 많아. 엄청 많아. 셀 수 없이 엄청 많은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원 위에 어떤 점을 가져와서 그 원 위의 점과 대충 이 점이라 쳐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다시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수직으로 내려질 거고, 즉 이 길이가 제일 짧게 될 때의 값과 제일 길게 될 때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지. 최소값부터 할게요. 짧은 거 최소값부터 짧게 될 때부터 한번 해보자. 야, 점이 여기 있어. 이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길이가 제일 짧냐? 이게 제일 짧아? 이게 제일 짧니? 아니지. 아니야. 더 짧은 거 있어. 더 짧은 거 어디? 요거 더 짧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짧지? 짧아. 훨씬 짧아졌잖아. 훨씬 짧아졌어. 이게 제일 짧아? 제일 짧아? 아니지. 어디 가야 돼? 어디? 여기? 아니지. 멍충아, 아니지. 우리 제일 짧아? 아니야. 더 짧은 거 있어. 더 짧은 거 있어. 더 짧은 점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요쯤. 맞아. 요쯤. 요게 제일 짧지. 그치? 요게 제일 짧지. 맞아. 요거 제일 짧아. 그쯤. 얘쯤. 너구나. 너가 제일 짧구나. 야,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점. 이거 제일 짧아. 저거. 이럴 순 없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해? 결국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그쵸. 원의 중심을 이용하셔야 돼요. 언제나 늘 항상 원의 중심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뭐라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누구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노란 선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중심이 뭔데? 중심이 몇 컴마 몇인지, 마이너스 1,3. 이 중심과 요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걔가 먼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다음에 절대값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30이 되게 돼서 이거 계산해주면 5분의, 이건 절대값 35인가요? 35 계산하면 7. 결국에는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7이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7인 거니까 나는 7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데? 구해놨잖아. 4.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할 최소값은 m이라고 쓰겠습니다. 최소값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길이, 즉 3이 최소값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최대값이 원하는 점, 그 점은 어느 점이야? 최대값, 길어져야 돼. 이 길이가 길어져야 돼. 그럼 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 점이 어디? 여기 있어야겠지.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그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제일 길어지게 될 거 아니야. 즉, 이 파란 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이 파란 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아까 구했던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번에는 반지름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대문자 n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7에서 4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해서 됐고요. 자, 마지막 1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를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1학년 4반에서, 그래서 내가 1학년 4반 담임이잖아. 1학년 4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반 칠판은 다른 반보다 높은 것인가? 칠판이 너무 위에 있어. 작은 사람도 배려해주는 사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반은 칠판이 좀 낮거든? 우리 반 칠판이 엄청 높네. 자, 14번입니다. 중단원 14번.
어렵진 않고요. 어렵진 않고 실수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일 거 아니야. 일반형은 좋지 않아.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4x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한 묶음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 있는 플러스 3은 이사 갈게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지금 내 맘대로 얼마를 더한 거예요? 13을 더한 거기 때문에 우변에 13 좌변에 13 더한 거니까 우변에도 13을 더해줘야 공식은 성립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써주면 얘는 결국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인 그런 원의 방정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의 지금 중심은 몇인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원에서의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 뭐 대충 마이너스 1,0이 이쯤에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1,0이 이쯤에 칠게요. 이 위에 이거에서의 접선, 이 위의 접선, 이 접선이 되겠죠? 얘가 접점이 되는, 즉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접점이 되고 이 접점에서의 접선, 그죠? 이 접선이 2,a를 지난다. 또 다른 점, 몰라, 이쯤에 있겠지? 점 2,a를 지나고 있다. 자, 그럴 때 a 값을 구해라가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이죠. 자, 일단 접한다라고 했으므로 여러분이 접한다라는 글을 보면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접하는 순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반지름과 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접하고 있겠구나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내가 구할 게 a 값인데 이 a 값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결국에는 이 주어진 접선이죠. 편의상 이 접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접선과 자, 요 반지름으로 만들어진 요 직선, 그렇죠? 쭉 이 직선 이렇게 있겠죠. 쭉 있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 직선을 이제 M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 주어진 접선 L과 접한다라는 순간으로 만들어진 이 M의 기울기는 저 L과 M의 기울기는 뭐다?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풀어볼게요. 자, 따라서 풀어주면 자, 여기로 가서 쓸까요? 여기로 가서 L의 접선이죠. 접선. 왜 이렇게 헷갈리니? 접선이죠. 이 접선 L의 기울기는 누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거 x의 증가량분의 x좌표끼리 빼면 3분의 y의 증가량 a가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직선 m의 기울기는 요 마이너스 1,0과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므로 x의 증가량 두 점 좌표 빼주면 1분의 y좌표 빼주면 3이 되어서 기울기가 3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저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인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3분의 a라는 접선의 기울기와 3이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 결과가 두 개 곱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그 66페이지까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이번 2회고사 시험범위였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봐서 실수 없이 문제 잘 풀어서 좋은 결과 시험에서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 수학 더하기 플러스 확률과 통계 2학기 때 배우는 거 알죠? 확률과 통계 이제 같이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죠. 기대되죠? 네. 자, 많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